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충근 박사님 나와주셨고요. 정윤아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지난 12월 북한이 보낸 강경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남북은 적대적인 국가다. 한국과 미국이 건드리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 이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북한 분위기 탐지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전쟁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북한 생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은 아닌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하고 미국이 건드리지 않으면 자기는 싸움은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조금 우리들한테는 놀라운 일이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절대로 선제 공격은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서도 만약 한국이 공격을 하면은 한반도를 다 점령해버리겠다, 완정하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완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근데 그런 능력은 없는 거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핵무기가 제일 위험한 무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또 이제 세계의 그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무기가 있는 나라의 그 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99% 날아오는 걸 막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아오는 것을 막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도 이제 갖고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대포알도 날아오는 걸 맞춥니다. 요새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또 제 마음 한켠에 이스라엘도 99% 막았다가 이제 아이언돔이 하마스 아날로그로 딱 뚫려가지고 저희가 그렇죠. 끝까지 또 그렇다고 안심을 풀어서는 안 되겠다.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물론 드는데 북한 주민들 반응은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왜냐하면 지금 탈북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북한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남조선의 불쌍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통일한다는데 갑자기 통일을 안 하겠다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전부 다 통일이 북한의 꿈인데 이게 손자가 갑자기 또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죠. 김정은이 정권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하다가 못한 일을 이어받는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북한을 유훈통치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던 일을 계속 해야지 자기가 정당한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순이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근데 북한 정권이 그걸 발표할 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그렇고 미국 학자들이 대한민국이라든가 또 미국한테 한 얘기인데 결국 북한 사람들이 속에서 놀란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들도 그렇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니 남조선하고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고쳐라도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북한 국민들이 먹는 것도 참고 지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국가마다 그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정권이. 그 존재의 이유를 지금 스스로 없애버린 거라. 북한 주민들이 놀랬죠. 윤아 씨가 지금 북한에 있었다면 정말 멘붕에 빠졌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의 손자니까 그 명분을 지금 어는 거예요. 백두혈통을 그래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김정은은. 거기다 소자? 얼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남이라는 장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운 좋아서 올라갔는데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통일에 대한 염원, 수건, 우리 수령님께서 3대 헌장을 제시하시고 통일에 대한 방안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통일 노래.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통일 노래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통일 돈덜라리, 통일 무지개, 통일 열차, 별게 다 있어요. 우리에서는 통일 이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 통일 열차 달린다, 부산행 열차 달린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지? 야, 쟤 군대나 갔다 왔어? 이렇게 막 말씀 가려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일이 너무 바빠 맞아가지고 포부대를 6개월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전혀 여기 외모도 다 바꾸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할아버지 흉내 내야 되겠다. 그렇지. 더리우찌 모자 쓰고 무슨 현지지도 가는 거 흉내 내고 그런다고 뭐 김정은이 김일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만 만들어 놓으면 남조선이 와서 무릎을 꿇고 쌀이고 뭐 기름이고 사탕 가리고 다 갖다 바친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았어요. 그때까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곧 고난행군 끝난다. 핵만 만들어 놓으면 미국이든 남조선이든 와서 무릎 꿇어 이랬거든요. 근데 무릎 꿇었습니까? 네. 오히려 지금 강경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평양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놨던 그 3대 헌장 그 통일 헌장 탑 다 그 없앴어요. 그것도 부셨어요. 네. 그거 없었다고요? 그거 부시고. 할아버지가 만든 거를? 네. 그렇지. 아니 그러면 이런 반응이 올 거라는 걸 당연히 그걸 알잖아요. 부시고 이렇게 보세요. 신문에 삼천리란 말을 다 빼는 거예요. 8천만 이런 걸 다 빼는 거라. 그 평양에 무슨 뭐 통일역이라는 전철역이 있는데 통일자를 지웠어요. 통일 노래도 다 없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이 이렇게 될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북한에 지금 정책 결정 만드는 어떤 그 두뇌가 없는 모양이라고 말이지. 막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냥 맞아요. 생각지 않았던 그 반발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 도발에 대비를 하면서 통일에 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3.1절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닌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기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 저는 뭐 그 학자니까 그런 뭐 8.15, 3.1절 이럴 때 나오는 대통령의 언급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심히 들었는데 그날 들으면서 제가 놀란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수십 년 만에 통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이. 3.1 정신을 자유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유의 정신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북한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도 자유를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확산, 통일이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남과 북은 따로 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넓지도 않은 땅 안에서 두 개의 이념, 뭐 두 개의 체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력을 도발할 만큼 힘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전쟁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전쟁론입니다. 근데 전쟁 그 두 나라가 싸웠을 때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학자들이 변수 딱 하나만 얘기하면 돈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북한의 58배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우리는 돈이 좀 분산되어 있고 북한은 다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한쪽으로 다 뭐라도 우리가 58배니까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한 비행기들 기름이 있어야지 북한 비행기도 뜨죠. 기름이 있어야지 탱크도 구르죠. 지금 북한이 그 못되게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게 기름을 이제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못 팔면 죽으니까 나라가 허락한 것이 1년에 50만 배럴입니다. 50만 배럴. 그 50만 배럴이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세요? 모르죠. 대한민국이 하루에 250만 배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5시간 쓰는 석유를 북한은 1년 쓰게 유엔이 제재를 한 겁니다. 진짜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같은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정부가 너무 이념, 가치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건 정부가- 정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는 항상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뭉쳐서 중국, 북한, 러시아가 뭉쳤다. 그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뭉친 거죠. 거꾸로. 네. 근데 이제 이념에 빠져 있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자로 그동안 통일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걸 쭉 연구하면서 통일이 되면 뭐가 좋다, 뭐가 좋다를 이제 말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통일이 되면 뭐가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 주민을 살려야 될 도덕적 사명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 우리 같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다 평양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키도 못 크고 밥도 못 먹는 거를 그냥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인류적 관점에서. 같은 네. 동족으로서
그래서 이거를 통일이라는 거를 제가 그 최근에는 통일은 휴머니즘이다. 이거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같은 동족이 밥도 못 먹고 굶는 거를 보고 뭐 통일 얘기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외교가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펼쳐야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남북한 관계가 우리나라 이제 역대 정권을 보면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선수예요. 근데 북한은 동시에 심판입니다. 북한이 불리할 때마다 호루라기 불면 우리가 서줬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네. 북한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근데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 관계가 바뀌었어요. 네. 뭐 대화 안 해도 된다가 되니까 오히려 북쪽에서 지금 더 쩔쩔매는 것이죠. 난 트럼프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야, 김정은 평양에다가 내 호텔 한다 진짜. 북한에 트럼프 호텔 들어간 북한이 지금 북한이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윤석열 정부와 협력이 옛날만큼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왜 순조롭지 않아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외교는 둘이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 한미 관계가 나빴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둘이 한쪽이 동맹을 별로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을 좋게 보거든.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둘 다 좋게 보면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 우리의 대응 방안까지 이충곤 박사님과 함께 좀 인사이트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깊이 있게 좀 들어봤는데요. 유나 씨는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많은 걸 저도 배웠고 북한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인권을 못 누리는 게 문제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많은 정보를 유입시켜서 의식을 빨리 깨워서 자체적으로 힘이 뭉치게 하는 그런 정보를 자꾸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통일, 상담. 고생하셨습니다.